중국이 최초로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하며 여행, 항공, 엔터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죠. 다만 지난주 전국인민대회 대표 상무위원회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없이 지방정부 부채 해결에 방점을 두고 막을 내리면서 시장은 다소 실망한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5% 성장률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히 보여주는 모습인데 국내 중국 관련된 기업들 또 다시 눈여겨볼 때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올 11월 11일 이제 광군제 중국의 이제 최대 쇼핑 행사인데 중국이 정말 내수가 얼마나 얼어붙어 있는지 또는 사실은 이제 풀릴 만한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오늘 저녁 때 이제 아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게 잘 된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물건을 납품해서 판매를 하는 우리 관련 업체들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자, 곽유정 파트너께서는 조금 더 어느 쪽으로 더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뭐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화장품 섹터도 여전히 역시, 유효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긴 한데요. 일단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번 트럼프 당선 이내 이제 당선으로 통해서 지금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게 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2.5%포인트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까지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올 지금 9월 달이었는 10월 달에 그 대규모 경기 부양책 한번 내주고 나서 중국 지수 자체가 확 올랐다가 지금 다시 좀 뜨문뜨문 횡보하고 있는 중이긴 맞아요.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또 이 와중에 또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양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는 그런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대한 부담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내수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제시를 했을 때 얼마만큼 지금 살아나는지 그런 이제 척도로 또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 이런 쇼핑 행사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광군제가 예년에 비해서는 좀 흥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팬데믹이 피크였고 그 이후로는 주춤한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거래액이 1조 위안이 넘는 쇼핑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사가 있는 부분은 있고요. 보니까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티몰이라는 쇼핑몰이 있는데 지금 뭐 사전에 이제 계속 뭐 예약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사전 판매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 658개 브랜드가 지난해보다 지금 2배 이상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괜찮은 거네요, 조짐은. 네, 올해는 그러니까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고품질 미용 제품 수요도 늘게 되면서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자이언트 바이오젠 등의 매출 역시도 지금 100%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전 판매까지만 집계가 된 거거든요. 보통 이런 쇼핑데이는 쇼핑데이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보통 집계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 기대감은 11월 달 내내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또 11월 지금 말에는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측면에서 K뷰티 관련 종목들이 다시금 주가가 반등으로 가게 될 가능성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뭐 코스맥스나 이런 이제 OEM 관련 기업들도 보니까 지난 이제 9월 달부터 계속 신제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한 500개 정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쇼핑 대목인 시즌에 맞춰서 이렇게 신제품을 대량으로 지금 또 선보이고 브랜드 쪽에다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도 지금 미국 등 해외에 진출한 고객사들로부터 지금 올 하반기 이런 연말 이런 쇼핑데이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가 사실 상반기보다 지금 이제 연말로 갈수록 기대감이 계속 좀 커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러한 이제 중국 관련 모멘텀과 수출 관련 모멘텀들을 또 종합해서 봤을 때 충분히 또 11월 달 한 달 동안의 주가 상승세 K뷰티 쪽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ODM 쪽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이걸 만들어 줘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알아서 해서 이제 만들어 주는 이게 참 우리가 워낙에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뭔가 꼭 어떤 특정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브랜드는 워낙에 다양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글로벌 화장품 업계에서 좀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확실히 변화가 좀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화장품 관련주에서 어떤 종목들인지 고은별의 고통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된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는 한국콜마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준 기업인데요.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초에 좀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금요일장만 보게 된다면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121선이 무너지는 모습까지도 연출이 됐었습니다. 7%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요. 6만 1,200원 대까지 주저앉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전인대 폐막을 앞두고 국내 증시 경계감이 짙어졌었던 금요일장이었죠.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오늘도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금요일장 보게 된다면 관련돼서 움직이는 철강 대표주인 포스코홀딩스 2%가량 빠졌고요. 여행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강한 상승 나왔던 참 좋은 여행도 1%가량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엔터주들을 향한 주목도는 여전합니다. 디어유가 최근에 주가 상승 추이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특히나 기관이 이달 들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상장 기업인 컬러레이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기업인데요. 전일에는 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중국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광군제 그리고 미국에도 연말에는 여러 쇼핑데이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매출 기여도가 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투자 심리를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변동성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 어떤 종목군들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고은별의 고통에서 우리가 사실 화장품주는 이제 조금 좁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아마 또 사실은 이제 올해 상반기 때 가장 핫했던 섹터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많이들 이제 종목들도 아시고 뭐 하는 데인지도 좀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중에서 곽 파트너께서 좀 눈여겨보시고 계신 종목은 뭐가 있나요? 네, 물론 이제 뭐 중국 쪽의 수혜도 받을 수 있지만 미국 쪽 수혜도 같이 덩달아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 가지고 왔는데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기업인 펌데코리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 회사는 좀 이름이 많이 나오대요. 네네. 기존에는 이제 연우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한국콜마 쪽에 흡사병 되면서 이제 화장품 용기 만드는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펌텍코리아가 계속 좀 시장에서 뭐 부각을 받는 그런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는 다양한 이제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기업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화장품 이제 용기류, 뭐 펌프나 내지는 튜브, 콤팩트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참 그거를 경영점 판단을 참 잘한 거네요. 네네. 그 중에서도 이 기업에서 만든 그런 플라스틱 그 용기 중에서 하나가 선스틱 그 용기를 만들었는데 네. 선스틱 같은 경우는 용기가 다 비슷하고 색깔만 다르고 앞에 브랜드 명만 붙여져 있거든요. 그 용기를 만들면서 더 좀 부각이 됐었던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뒤에 히트 있겠습니다. 상품이었다. 네, 이 펌데코리아 잠깐만 이제 실적적인 부분 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는 이제 예상 컨센서스도 굉장히 좀 잘 지금 나와주고 있는 데다가 2분기보다 이제 3분기 실적도 잘 나왔냐 이것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3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장품 업체들에 있어서는 비수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사실 2분기랑 비슷하지만 중요한 게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얼마만큼의 이제 이익을 냈냐라는 이제 순이익을 냈냐라는 그런 부분에 거죠. 있어서는 2분기보다는 확실히 3분기가 훨씬 더 잘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난해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이 한 12.4% 이제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 동종 업계 내에서 보통 한 자릿수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두 자릿수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고 여기서 지금 상단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은 PER이 지금 18배 정도 됩니다. 이 PER이 18배 정도 된다라는 것은 지금 동종 업계도 대비해서 비교를 했을 때 주가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PER이 한 20 정도 되는데 20 미만이기 때문에 18배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지금 주가상으로도 아직도 저평가됐다라고 그러네요.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수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시설도 계속 늘려 나가고 있는데요. 공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 이제 또
4공장 증설을 지금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보통 공장을 증설하면 재무적으로 좀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무적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은 현저하게 낮고 거기에다가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높은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8년 정도 무차입 상태로 경영을 해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그러게요. 실적도 잘 나오고 이런 K뷰티 관련해서 인디 브랜드들을 지금 납품함으로써 그런 수혜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펌텍코리아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3개월 정도 딱 안정적으로 조정 주고요. 조정 이후에 지금 박스권 살짝 이제 만들어주고 나서 다시금 또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흐름들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난 전고점 구간대까지 다시금 주가 회복세가 나와주는지 볼 수 있는 시점이라서 펌텍코리아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 언제입니까? 이게 차트상으로 보니까 대략 올 한 중순쯤에 상당히 급등을 해서 한 2배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좀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전고점까지는 한참 갈 길이 좀 멀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시 좀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화장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고 하면은 다시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중에서 검증된 회사들이 또 많지는 않기 때문에 또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펌텍코리아 곽유정 파트너가 얘기를 해주셨고, 자 우리 이제 박근호 이사님은 혹시 화장품주 관련해서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저는 마녀 공장 준비했는데요. 마녀 공장. 네, 투자 포인트는 일단 뭐 광군제니까 중국에서의 어떤 행보,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또 그 인수합병 관련돼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국 쪽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제 극소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약간 예외를 하고 작년 기준으로 이제 일본에서 한 160%,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100% 넘게 성장을 좀 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상장했을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브랜드죠. 그다음에 일본 쪽에서는 이제 Q10이라고 온라인 그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광군제 같은 할인 행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작년에는 계속 1등을 몇 분기 연속 1등을 좀 기록을 했던 화장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이 제품을 만들 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코스트코에 입점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쵸. 미국 쪽의 코스트코에도 그 해외 또 다른 캐나다라든가 이런 쪽의 코스트코에도 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고환율에 수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환율이 굉장히 유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스터치를 인수를 해서 유명했던 KLM 파트너스라고 이제 사모펀드가 있는데 네. 이 사모펀드의 마녀공장, 이제 마녀공장 자체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마녀공장 대주주인 LNP 코스메틱의 지분을 51%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6천억으로 가치를 잡고 절반보다 약간 많은 3,100억 원으로 산정을 해서 인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지난주 목요일 날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네. 금요일 날은 살짝 뭐 다운되긴 했었죠. 그런데 이 사모펀드가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할 때는 나중에 이제 얼마 정도 엑시트를 할 건지 계산을 하고 그럼요. 들어가기 때문에 네. 괜히 마녀공장 관련돼서 인수합병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가적으로는 상장 초기에 처음 관심을 받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좀 약간 타이트한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바닥권에서 어떤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광군제에서도 다른 여타 화장품 기업들이 좀 분위기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마녀공장도 좋은 흐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마녀공장 골라봤습니다. 예. 화장품 쪽에서 펌텍코리아 용기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사실은 되게 요즘에 신흥 브랜드인 거죠. 최근 2, 3년 사이에 확 떴던 흔한 말로 인디 브랜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인 마녀공장 이 두 회사를 오늘 두 분이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서 이슈 레이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